이번 시간에는 하이퍼 파라미터 베스트 오브 수치에 대해서 설명드릴게요. 지난 시간에는 템퍼러처, 프리퀀시, 프리센스 페널티에 대해서 설명드렸잖아요. 이번엔 베스트 오브에 대한 하이퍼 파라미터 수치예요. 저는 이 수치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데, 이 수치는 오픈하고 싶어 하지 않은 수치예요. 왜냐하면 오픈 AI 형태의 API 형태의 데이터 서비스 할 때는 이 수치를 쓰라고 강요를 해줘요. 왜냐하면 API 방식에서는 내가 쓴 만큼을 차지하는 거, 우리가 정액제는 쓴 만큼 차지하는 게 아니라 무제한을 사용할 수 있잖아요. 무료 요금제라든지 이럴 때는. 근데 베스트 오브 수치가 뭐냐라고 하면, 저게 베스트 오브 수치를 5로 하면 5개의 문장을 생성해 줍니다. 가장 적절한, 그 중에서 가장 좋은 답변을 다시 선별해서 하나를 제공해 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내가 5번의 질문을 하지 않더라도 5번의 질문을 하면서 하나의 수치, 최고로 좋은 수치를 저한테 답변해 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항상 이렇게 나온 답변이 가장 베스트였다 보시면 됩니다. 수치는 1부터 10까지 사이를 추천해 주는데, 저는 5로 세팅해 주는 걸 가장 권장드리고요. 그 수치를 했을 경우, 자, 생각해 보세요. GPT 같은 경우는 여러분한테 이 수치를 오픈했을 경우는 한 번의 질문으로 5번의 질문을 하게 되잖아요. 그럼 1000명이면 5000번의 질문이 파생되는 거예요. 그럼 생성을 5000개의 답변을 생성해낸 5배가 뻥튀기 돼서 생성되기 때문에 사용을 권하진 않아요. 하지만 API 방식은 5번의 뻥튀기 되면 5번의 과금을 하기 때문에 많이 쓰라고 얘기해 주는 거죠.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는지 한번 설명드릴게요. 그래서 내가 같은 질문을 같은 세팅 값으로 베스트 오브 수치를 5로 세팅해서 다시 답변해줘 라고 했어요. 그럼 같은 질문으로 같은 세팅 값으로 베스트 오브 수치를 5로 세팅해서 했으면 여기 나오죠. 템퍼러처는 0.3으로 했고 프리센스 페널티는 1.5로 했대요. 그럼 베스트 오브 수치는 5로 해서 다시 답변해 주겠다고 해줍니다. 그럼 이렇게 세팅해서 답변해 줄 걸 안다면 그리 처음부터 이렇게 가이드를 해주면 되는데, 이걸 숨기는 거죠. 그래서 저는 솔직히 말해 이걸 모든 사람이 이 수치를 알게 되면 아마 GPT에서 막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만 아셨으면 하는 바람이 또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설명하고 나서 아마 모든 강사들이 다 바뀔 거예요. 아, 이런 수치를 해서 이렇게 해주면 좋은 답변이 나와요 라고 아마 강의 방식이 바뀔걸요. 이걸 보셨다는 강사분들이 계시다면. 개발자분들이 아닌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런 수치값을 어떻게 조정하면서 내 답변을 이끌어내는지 모르신다는 거죠. 한번 볼까요? 답변을. 그래서 이렇게 나오죠. NLP 비전, 메타, 비디오, 예시는 다양하고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내가 이거 답변에 대해서 자연어처 NLP에서부터 여러 가지 있네요. 창조적인 협업 파트너로서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결론까지 얘기해 주죠. 한편으로는 윤리적 하면서 결론적까지 추가를 해뒀네요. 아까 없었는데. 그래서 보통 보면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하기 위해서 좀 시간도 좀 오래 걸렸고요. 지금 5배 정도. 근데 내가 원하는 답변을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저는 사례를 만들고 싶잖아요. 여러 가지 추천 답변 하나가 아니라 그 중에 5개를 선별해서 그 중에 가장 좋은 답변의 형태를 이끌어내는 거니까 반드시 쓰는 게 여러분한테 베니핏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다른 파이퍼 파이퍼 볼게요. 또 하나 있는 게 타피예요. 타피. 이거는 가장 중요한 세팅 값을 지정해주고 가는 게 좋아요. 왜 그러냐면, 자 보세요. 내가 GPT라는 단어에 연관된 게 A, B, C, D라고 여기 화면에 검은색으로 표현한 거 퍼센테이지로, 연관성에 대해서 퍼센테이지로 있다고 하면 이게 엄청나게 많을 거 아니에요? 연관된 단어 문맥들이. 그렇게 되면 거기에서 0.4 수치가 0.2, 0.15, 0.05 확률적으로 연관성 있는 수치값으로 연결돼 있다고 본다면, 타피는 뭐냐면 상위 몇 프로까지만 쓰고 나머지 버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연관성이 떨어지는 항목들을 제거해 놓고 나서 그 단어들 가지고 창의성을 발휘하겠다는 거죠. 언어의 마법사 이런 식으로 표현될 수도 있거든요. 예를 표현해 드릴게요. 그렇게 되면 창의성을 확 키워놓고 타피에서 확률적으로 불필요한 단어를 제거해 놓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창의성에 대해서 너무 창의성이 가는 걸 억제해 주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단어 연관성이 0. 여기 나오죠? 타피를 0.75 정도로, 여기서 0.75 정도로 하면 25%의 단어는 아예 배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배제가 된 상황에서 75%의 범위의 연관성 있는 단어를 기준으로 창의성을 발휘하는 거기 때문에 너무 엉뚱한 대답이 나오는 걸 막아주는 거죠. 전에. 그렇기 때문에 타피는 저도 반드시 쓰는 항목이에요. 그 항목을 기준으로 제가 얘기를 해주는 거죠. 자,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생성형 AI를 설명하는데 템퍼러처 수치를 제가 한번 엄청 창의적으로 해볼게요. 템퍼러처 수치를 2로 설정해서 2000자로 만들어줘 라고 제가 했어요. 그러면 템퍼러처 수치를 2로 설정했다는 창의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한번 창의적인 서술을 한번 해보는 걸로 갈게요.
그래서 상상과 현실이 있는 디지털 창조자래요. 생성의 AI가. 한때 뭐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고양이 막 대화형까지 나와요. 막 대화하는 걸로. 뭐 진짜 그려주는 AI가 존재합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를 가능하게 할까요? 하면서 예측이자 뭐 창조적인 그런 설명을 해주죠. 그래 이런 설명을 해주는 거는 좀 대상 자체가 좀 약간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설명하기엔 좀 좋은 문맥일 수도 있지만 저같이 기술자 입장에서는 진짜와 가짜가 굉장히 흐려지고 뭐 허위 정보 막 이런 식의 막 문장 상태를 막 창조적으로 만들어준다는 거죠. 그럼 저 수치를 만들었다고 쳐요. 근데 이렇게 창조적으로 여러분이 만들 수 있어요? 프롬프트 물어보는 걸로? 이런 수치를 만들 수 없을걸요? 그러니까 내가 창조적으로 수치를 만들고 싶어도 만들 수가 없어요. 현재 상에서 그 제 질문한 형태로 본다면 이런 수치값을 내가 집어넣어야지만이 문맥에 대해 창조성을 해준다는 거죠. 그럼 제가 한번 제안을 더 볼게요. 그래서 탑P 이죠? 탑P 수치를 몇으로 할까요? 그러니까 50% 날려버릴까요? 그러면 0.5로 세팅하고 다시 해줘라고 할게요. 그러면 창조성은 집어넣고 50%에 대한 걸 배제해버렸기 때문에 너무 다른 쪽으로 빠지는 거를 막아준다는 거죠. 그래서 상위 응답의 50% 내에서만 단어를 선택한대요. 연관성 있는 것. 나머지 50% 미만 그 확률 있는 건 다 제거해버리고. 그럼 한번 볼게요. 데이터 창조에서 알고리즘 예술로 이렇게 창조적인 얘기는 했어요. 하지만 그 내용 자체에서 뭐 대화형이나 이런 게 다 빠졌죠. 어때요? 창조성은 엄청나게 키워놨어요. 하지만 그런 창조성, 아까 설명했던 아까 그 답변했던 이런 형태에 대해서 음악에 아예 쇼팽의 스타일로 새로운 곡을 막 그러면서 막 대화형으로 뭐 이렇게 하고 하지만 하면서 점점점 찍고 막 이런 대화에 대한 똑같은 테크놀로지 수치지만 좀 다르죠. 그래서 GPT 데일리 어떻게 보면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해주는데 말하는 대화 톤 자체가 좀 창조성 있게 하면서 분야를 좀 넓혀가고 있죠. 그러면서 이렇게 하는데 요약도 해주고 그래서 탑P로 했기 때문에 그 탑P 이렇게 해서 한번 확률적으로 많이 올려버리면 또 이상한 단어가 나올 수 있겠죠. 템퍼러처도 낮추고 이런 식으로 조절을 한번 유도를 하는 거예요. 챗GPT 같은 경우는. 그래서 90% 그러니까 10%만 날려버리고 한 창조적인 단어를 많이 쓰고 싶어. 하지만 템퍼러처를 주제 벗어나지 않게끔 해주길 원해. 이런 식으로 미세하게 조정하면서 모든 수치를 다 따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네 가지 배웠죠. 탑P, 프리센스, 프리퀀시, 템퍼러처. 네 가지 하이퍼 파라미터를 자유자재로 세팅을 하면서 대답을 해줄 수 있게끔 유도를 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 시를 쓰겠다라고 했을 때 어떻게 얘기했을까요? 뭐 시적으로 표현해줘. 이런 식으로 해야지 템포 수치가 올라가겠죠. 근데 탑피에 대한 단어적인 제한은 어떻게 둘까요? 방법이 없어요. 문장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이걸 어떻게 미세하게 조정해서 물어보면 그 수치를 값을 조정할 수 있을까라고 해서 그 문장 만드는 걸 여러분이 여태까지 배우셨을 거예요. 많은 강사들이 이렇게 얘기했으니까요. 그거는 이런 수치값을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답변을 유도를 못했던 거고요. 이런 수치값만 알면 내가 원하는 질문에 대해서 명확하게만 제시해 놓고 수치값을 변형하면서 내가 원하는 스타일대로 만들어가 나간다는 거죠. 그러면 리포트 형태도 원래 경제학과가 쓰는 거하고 뭐 컴퓨터공학과 학생이 쓰는 거하고 리포트 형태 다르잖아요. 근데 똑같은 답변을 이루어지면 비슷한 형태에 이루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수치값을 기준으로 여러분의 답변을 만들어내면 됩니다. 수치적인 거예요. 제가 1교시 때 설명드렸죠. 수치적인 변화에 대한 단어를 매핑해서 답변해주는 플랫폼인 것 뿐이에요. 그럼 거기 수치값을 조정하면서 원하는 답변에 학습된 데이터에 제가 원하는 답변 형태로 유도해 나가는 게 여러분의 프롬프트 엔지니어링에 대한 기술입니다. 근데 이런 걸 안 가르쳐주고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이렇게 질문하면 돼요. 막 이런 형태를 알려준다는 것 자체가 비공학적이고 비전문가적인 접근 방식인 거죠. 그런 강사들한테는 듣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종합적으로 한 가지 그 남은 그 수치가 있거든요. 맥스 토큰 이건 뭐 글자 제한이니까요. 그거 수치 간단히 설명드리고 종합적으로 어떻게 이제 활용하면 되는지를 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